인류가 초기에는 토굴 같은 움막에도 살았고 홍분해처럼 초가집에서도 비와집 같은 근사한 집에서도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트 한자 526강입니다. 오늘은 살 거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살 거자입니다. 살 거자는 살다는 뜻이죠.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이 살 거자는 주검 시자와 앳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주검 시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지요. 또 앳골자는 옛날입니다.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 거자는 오랫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대로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글자가 살 거자입니다. 이 살 거자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살았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오랫동안 살다가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동거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거지정은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생겨나는 명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을 비비며 살다 보면 정이 생기는데 그것을 동거지정이라 는 것입니다. 또 집거라고 할 때나 거실이라 할 때도 살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살것자에 또 하나의 부수가 추가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살것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거만할 것자입니다. 거만할 것자는 거만하다는 것이죠. 거만하다는 것은 잘난체 하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거만할 것자는 사람인변의 살 것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사람인변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 것자는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할 것자는 사람이 집에서 하는 행태가 거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가족끼리 잘난체 하는 것이 일상사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거만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족끼리 거만한 척하는 것, 잘난체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사죠. 그런데 남들 앞에 가서 집에서 하듯이 하면 그게 바로 거만인 것입니다. 잘난체 하는 것은 집에서 가족끼리 해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거만한 것입니다. 거만할 것자는 사람이 집에서 하는 행태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가족끼리 잘난체 하는 것이 일상사인 것인데 그런 모습이 외부에 비춰지면 그게 바로 거만한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전거후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거후공은 처음에는 거만하다가 나중에는 공손하다는 뜻으로서 상대 입지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것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만이라고 할 때나 거무라고 할 때도 거만할 것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근거 거자입니다. 근거 거자는 근거를 의미하고 근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근거 거자는 손수변의 살 거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손수변은 손을 의미하는데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 거자는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거 거자는 살고 있는 집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근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거라는 것은 존재의 기초가 되는 조건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 근거가 뭔가가 살고 있는 집을 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사는 집에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이 삶의 근거인 것이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족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거인 것이고 적극적 행동의 이유인 것이죠. 사람들마다 피땀 흘려 일한다고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 적극적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생계를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거자가 근거 거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거치대가 있죠. 보통 휴대폰 거치대가 많이 있는데 물건을 받쳐놓는 대를 거치대라 합니다. 또 거총도 있습니다. 거총은 군인들이 사격할 때 목표를 겨누기 위해서 총대를 어깨에 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근거 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살 것자가 포함된 세 번째 관련자는 걸터앉을 것자입니다. 걸터앉을 것자는 걸터앉다는 것이죠. 이 걸터앉을 것자는 발족자와 살 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발족자는 발을 의미하고 발걸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살 것자는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걸터앉을 것자는 발걸음은 살고 있는 집에서 걸터앉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도착해야 비로소 몸을 실어 걸치고 앉는다는 것이죠. 걸터앉다는 것은 어떤 물체에 온몸에 무게를 실어 걸치고 앉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게 우리가 소파에 몸을 싣듯이 앉는 것이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도착하면 비로소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온몸을 걸터앉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표현한 글자가 걸터앉을 것자입니다. 소파에 온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걸터앉을 것자입니다. 이런 모습이 흔히 보여지는 게 어디인가? 바로 집이라는 것이죠. 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걸터 앉는 게 흔한 일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 도착해야 비로소 편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용반후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반후거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다는 뜻으로서 지세가 험하여 적을 맞기에 좋은 환경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거절하고 할 때나 것이라고 할 때도 걸터앉는 글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톱거자입니다. 톱거자는 톱을 의미하지요. 이 톱거자는 소금자와 살거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소금자는 쇠를 의미합니다. 금속이죠. 살거자는 살고 있는 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거자는 집에 있는 쇠가 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쇠로 만든 것은 톱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처음 가구를 장만할 때, 처음 물건을 장만할 때 쇠로 된 물건 중에 유일한 것은 톱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집에 톱을 보관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톱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흥부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흥부가 닭을 따르려고 할 때 톱을 가져왔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톱으로 닭을 썰었던 것이죠. 흥분의 집에는 너무 가난해서 해간살이가 거의 없었지만 톱은 있었다는 말입니다. 쇠로 된 유일한 물건이 톱이었다는 것이죠. 칼보다 도끼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톱이었던 것입니다. 톱거자는 그런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톱거자는 집에 있는 쇠가 톱이라 표현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쇠로 만든 것은 톱이 유일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톱이 생계에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거도가 있습니다. 거도는 가루를 한쪽에만 박아서 혼자 잡아당겨 켜는 톱으로서 패티줄 따위를 자를 때 쓰는 낫과 비슷한 톱입니다. 또 거설도 있습니다. 거치도 있죠. 거설은 톱밥을 말하는 것이고 거치는 톱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할것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자락것자입니다. 자락것자는 자락을 의미하지요. 자락이란 것은 옷의 아래로 들여온 넓은 조각을 말합니다. 맛자락이라고 할 때 자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락것자는 오두자와 살것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두자는 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것자는 살고 있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락것자는 집에서 입는 옷이 자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치맛자락을 넓게 들여놓은 옷은 집에서만 입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렇게 치맛자락이 넓게 들여놓은 옷이 있습니다. 드레스 같은 것이죠. 이런 옷을 밖에서 입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집에서만 입는 옷이죠. 실내에서만 입게 됩니다. 혹시라도 외부에 이런 옷을 입고 오게 되면 치맛자락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치맛자락을 줄줄 끌면서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집에서만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락것자는 집에서 입는 옷이 자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치맛자락을 넓게 들여놓은 옷은 집에서만 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아우금거라는 말씀입니다. 아우금거는 말이나 소에 의복을 입혔다는 뜻으로서 학식이 없거나 예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것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